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요, 매월 월말이 되면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11월 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요, 자영업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미래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국세청에서는요, 100대 생활업종이라고요,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매월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자영업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요, 2018년 9월과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2019년 9월 기준으로 해서요, 9월 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요, 총 237만 6,170명이었습니다. 2018년과 대비해보면요, 사업자 수가 4.5% 증가한 내용인데요, 업종별로 증가율을 보면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이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네요. 22.3%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요, 경기도 하남시가 가장 높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도요, 경기도 하남시가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 하남시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을까요? 국세청에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한 숫자와 폐업 신고를 한 내용을 놓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한식 전문점은요, 여전히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요, 크게 증가하지 않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 판매업은요, 사업자 수가 21.9% 증가했습니다. 25만 6,045개의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통신 판매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업종이죠. 통신 판매업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21.9%, 그러니까 2018년 9월보다요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요 2.9% 증가에 그쳤고요, 미용실은 3.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옷가게는요 1.2%가 감소해서요, 전국의 사업자 수가 86,461개였습니다. 커피 음료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업자 수가요 59,730개인데요 커피 전문점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요, 여기에 따르는 폐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죠. 그만큼 커피 음료점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오프라인 상태에서요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반면 교습학원은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요, 실내 장식 가게도 10.3% 증가했습니다. 실내 장식 가게가 10.3% 증가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폐업과 창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내 장식 가게의 증가 숫자만 보면요,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요, 그만큼 많이 폐업하기 때문에 또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식점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분식점 53,869개였습니다. 분식점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요,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했던 분들이 편의점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요, 편의점은 6.7%, 2018년도보다 6.7%가 늘어났습니다. 41,443개의 편의점이 있었는데요, 분식점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요 그만큼 편의점에서 흡수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료품 가게도요 3.4%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도 분식점과 마찬가지로요, 편의점과 통신 판매업 업종,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새벽 배송, 이런 신선 야채, 신선 과일, 과거에는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하던 물건들을 지금은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편의점이 흡수하고 있는 양상이죠.
자동차 수리점 2018년과 대비해서 거의 증가율은 높지 않네요. 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편의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편의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1인 가구 사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저출산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요, 편의점의 인기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도 편의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편의점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요, 편의점 간의 경쟁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편의점도 너무 가까이 너무 많은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편의점들은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편의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곧 편의점 사장님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패스트푸드점인데요. 패스트푸드점도 편의점의 숫자만큼 늘어나고 있네요. 여기에는 체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인점들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6.5% 늘어났습니다. 피부관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커피 음료점 다음으로 피부관리업의 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인데요. 전국에 36,845개의 피부관리업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피부관리업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그만큼 워라밸을 강조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주 52시간 근무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산업 자체에서의 증가율 폭이 높은 업종은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반면 화장품 가게는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이것도 통신 판매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지만요, 최근에는요, 대부분이 다 통신 판매업,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가게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프 전문점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호프 전문점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니까요, 저녁에 회식하는 문화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호프 전문점도 계속 줄어들 것인데요, 다만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1인 취향의 호프 전문점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왁자지껄한 회식 문화에서의 호프 전문점은요,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습소 공부방은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네요. 33,029곳이 있었는데요, 증가율은 11.4%였습니다. 예술학원은 증가세가 거의 완만합니다.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노래방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식료품 가게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 3.1%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노래방 이것도 역시 52시간 근무제, 회식 문화, 1인 가구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슈퍼마켓도 줄어들었습니다. 슈퍼마켓은 편의점이 대체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증가율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요,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는요 22.3%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통신 판매업인데요, 비율로는 21.9%. 그러나 사업자 숫자로만 보면요,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2018년 21만 개 가량 됐던 사업자 수가요, 2019년 9월에는 25만 6,045개였으니까요. 스포츠 시설 운영업도요 19.9% 늘어났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19.5%, 커피 음료점 19%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 비율로만 따지는 것입니다. 예식장 8.1%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이 예식장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7.2%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간이주점이었는데요, 간이주점 6.8%가 줄었고요, 담배가게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골프 연습장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실외 골프 연습장은 계속 줄지만요, 골프 인구는 또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또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네, 소매 분야만 따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요, 통신 판매업이었는데요. 이 통신 판매업 중에서도요, 세종시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네요. 52.5%, 충남 당진도 46%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하남 45.4%, 경북군이 경기 화성이 뒤를 이었네요. 편의점은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을까요? 경북 문경이 41.4%나 증가했습니다. 전남 구례가 그 뒤를 이었고요. 경기 하남, 전남 해남, 전남 영암 순이었습니다. 의료용품 가게 경기 화성이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경기 화성 68.4%가 늘어났습니다. 의료용품 가게가 늘어나는 것은요, 아무래도 노인 인구들이 많이 있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 화성, 경기 여주, 인천 서구, 경북 김천, 서울 금천구 순으로 의료용품 가게의 숫자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요, 한번 여기에서의 노인 인구 비율과도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난감 가게는요, 경기 시흥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경기 시흥시 100%가 늘어났네요. 장난감 가게 많은 곳 전국 1위는 경기 시흥이었고요. 서울 서대문, 서울 강서, 제주 서귀포, 그리고 경기 수원 건선과 경기 하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매 분야 증가율, 장난감 분야 경기 시흥이 1위를 차지했네요. 네, 다음은 애완용품점인데요. 애완용품점 경기 하남시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하남시가 그만큼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경기 동두천도요, 애완용품점이 많이 늘어났네요. 42.9%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요, 제주 서귀포, 경기 김포, 인천 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매 분야 증가율 탑5였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이나 숙박 분야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을까요? 음식과 숙박 분야. 자, 펜션 게스트하우스에서는요, 대구 중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120%가 증가했고요. 전남 상성에서도요, 펜션과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110%. 그 뒤를 이어서요, 전남 신안, 그리고 부산 기장, 충북 단양 순이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증가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커피 음료점인데요. 커피 음료점은요, 광주 광산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88.2%였고요. 강원 삼척이 75%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부산 강서 65.2%, 그리고 강원 고성, 전남 나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식 숙박 분야 증가율 중에 커피 음료 전문점의 증가율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과점입니다. 제과점은요, 충북 증평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54.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영도, 4위는 경기 하남, 5위는 부산 강서가 차지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요, 경북 상주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비율로 34.4% 증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대구 북구와 경기 과천, 그리고 전남 영광, 경기 하남이 차지했네요. 자, 중국집입니다. 중식 전문점은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을까요? 경기 하남이 32.8%로 증가율 1위를 보였네요. 충북 진천, 전북 진안, 서울 서대문, 전남 강진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분야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었는데요.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전체적으로는 19.9%가 증가를 하였고요.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천안 동남 지역이었습니다. 86.7%. 그 다음 순으로 경기 하남, 부산 강서, 제주 서귀포, 경남 양산이 차지했네요. 다음은 가전제품 수리점인데요. 전체적으로는 19.5%가 증가하였고요. 충북 진천이 가장 많이 증가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인천 동구, 인천 연수, 충북 청주 청원, 부산 사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피부관리업이었는데요. 전체 15.2%가 증가하였고요.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남 완도가 60%가 증가하였습니다. 경남 함양, 충남 금산, 전북 완주, 강원 삼척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분야인데요. 전체적으로 13.7%가 상승했고요. 전북 완주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이었네요.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남구, 전북 고창, 전남 무안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습소 공부방인데요. 전체 11.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기 김포가 51.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요. 다음으로 광주 동구, 충남 서천, 제주 서귀포, 인천 중구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8년 9월과 2019년 9월 기준으로 한 전국의 100대 생활업종의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느냐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통신 판매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커피, 피부관리업, 교습소 공부방, 실내장식가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업종들이 있었고요. 감소하는 업종들은 전통적인 옷가게, 화장품 가게, 호프 전문점, 노래방, 식료품 가게, 분식점이나 또 슈퍼마켓 이런 전통적인 소매나 도매, 음식점과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영업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를 여러분께서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의 사업자 등록 현황만 봐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런 매월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국세청 통계를요, 참고를 하시면서 이런 흐름을 계속 읽어야 할 것이고요.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요,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통계나 분석을 통해서 잘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하는 창업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